네, 안녕하세요. 자, 부강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과 한번 수급만 간단하게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의 수급이 강한 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주가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개인이 매수하고 빠졌죠.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개인의 수급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먼저냐, 이 움직임이 먼저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주가의 하락이 먼저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 외인과 프로그램이나 기관은 그냥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지켜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아니다 지금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은 상관없다 이고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은 지켜보겠다. 근데 이게 이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왜 매수를 오늘 많이 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로그램하고 자, 외인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가 또 이렇게 좀 많아지는 이 모습이고요. 지금 그러면 개인이 왜 들어왔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자리에서 왜 많이 들어왔을까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저만 보여지는 게 아니죠. 자, 한번 여기 설정해 볼까요? 네, 여기 뭐가 보이시죠? 최근에 이 자리에 들어오면 살짝 밀리는 건 있습니다. 살짝 밀렸어요. 그쵸?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최저점이더라. 여기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뭐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밀렸어요. 어디가? 네. 이거는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손절 매도의 기준이 잡혀 있었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매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부강약품을 매도 쳐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준은 기준이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부정적으로 차트를 안 좋게 보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트에 대한 분석보다는 자 재료가 살아있고 기업적인 내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라인대에서도 충분히 이탈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시 자, 누구 말이 맞다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준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마이너스 50이 빠져도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것까지는 없죠. 하지만 방법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라면 모든 것이 다 기술적이 정답이 아니고 재료가 정답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적용을 시키면 괜찮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물론 이 다음 자리도 있죠. 그리고 다음 자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음 자리가 있고 다음 자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자리가 밀리면 불안하고 다음 자리가 밀리면 불안해요. 그래서 결국 손절 쳤더니 올라가더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짧은 손절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 자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빠졌죠. 증시는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시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의 한 1%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이런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그렇죠? 좀 더 많이 밀린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느 중요한 자리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 설득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자리를 보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색칠한 부분 밑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이 안에 진입을 해서 안착을 해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내일 바로. 근데 이거는 내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일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일 이 모습이 나오면 다시 좋은 자리 안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 어제도 제가 이틀 전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일단 깨지면 다음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자리가 저는 생각했던 라인,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이 라인, 이게 바로 21선 올라오는 위치가 될 수 있다.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이 라인을 설정할 때는 121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횡보하는 과정에서 120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꼭 빠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주가 상승 하락 모른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빠지게 되면 다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그냥 여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일 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부강약품에 대한 흐름이 좋다, 안착하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저항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 때는 저항,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게 뭐죠? 네, 5일선이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보는 라인대를 보지 마시고 5일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평선만 본다라고 하면, 자 보시면 여기가 60선이 있어요. 60선이 이탈 이후에 안착을 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 이평선의 부분도 그렇지만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5일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다 저항이다. 지지 라인 때는 밑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 올라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수급이 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모습으로 보면 일단 요렇게 그냥 생각 아예 해주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이 바로 나온다 이건 알 수 없어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여유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 5%다. 난 5% 마이너스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럼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켜보다가 순간 이렇게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기준 없이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다. 5%, 6%, 7% 마이너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찍혀가면 안 되겠다. 딱 손절 치니까 어떻게 되죠? 밑꼬리 달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조절까지도 미리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아예 여기까지 보셔라. 어디? 기준을 잡아놓고 이 밑에까지 본다. 괜찮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본다라고 하면 빠지면 그때 좀 줄인다. 아니면 손절 쳐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손절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고 저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부강약품에 있어서는 자 분봉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분봉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 한번 보시면 네 잠깐만요.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분봉상에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분봉상에 보시면 갭 하락으로 하면서 어떻게? 네, 저항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오늘 분봉상에 보니까 이러했구나. 그리고 돌파가 나와야 되고 돌파하고 안착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밀림이 있었구나. 제가 이 30분봉에서도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 자 보시면 그대로 그냥 이거는 뭐 제가 설정을 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뻔히 알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저항 밀리고 저항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밀리니까 저항 또 밀리고 이래서 시장에 비해서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지금 매도하는 시점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는 이런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모습에서는 그리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좋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대죠. 오늘과 반대의 모습이 뭐죠?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면 매도하던 애들도 다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서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거는 멍청한 거죠. 매수를 안 하는 외인, 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선 좋진 않는 건 분명하지만 이거를 올려주고 자리를 잡아주면 어떻게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은 분명히 하방은 맞아요. 하방은 맞으니까 이 하방 쪽에 대한 부분도 어디까지 내가 여유롭게 열어놓겠다. 이러한 전략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은 내일 이러한 전략,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